안녕하세요, 김능킹입니다. 제네시스가 처음 브랜드로 독립한 건 2015년, 2016년쯤입니다. 지금 딱 10년 정도가 지났다고 볼 수 있죠. 출범 당시만 해도 현대차가 무슨 고급차고 럭셔리카냐고 욕을 먹었지만 생각보다 성공했죠. 제네시스는 심지어 한국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 방어력도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요. 오늘은 제네시스의 강력한 감가 방어력을 뚫어버린 개꿀 가성비 차량 3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제네시스의 꿈은 원대했고 럭셔리뿐만 아니라 벤츠, BMW를 넘어서는 스포츠성까지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 넘는 욕망의 결정체는 바로 제네시스 G70입니다. 이 차는 분명 국산차이지만 수입차에서만 보던 엔진 스펙인 6기통 3.3의 트윈 터보가 달린 차량입니다. 준중형 사이즈의 370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숫자만 보면 진짜 M이든 AMG든 맞짱을 깔아갈 것 같습니다. 솔직히 1세대 모델인 G70이 당연히 3시리즈나 C클래스 고사양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드럽게 비싼 이런 차들보다는 G70이 가진 개쩌는 장점이 분명 있기 때문이죠. 바로 스펙뿐만 아니라 실내 고급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차에선 상상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시트의 퀼팅 퀄리티는 이 차의 마크가 만약 벤츠였다면 분명히 1억은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더독이었던 제네시스는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써줬고 옵션 또한 아낌없이 꽉꽉 채워줬습니다. 3.3 풀옵션이 5천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브렘보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스웨이드 내장재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3.3 모델의 경우는 스포츠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 상황이나 주행 모드에 따른 감쇄력 조절도 가능하겠죠. 당시 W205 C클래스라면 5,100만원은 줘야 깡통 2.0 C클래스를 살 수 있었고 짜친 인조 가죽의 옵션도 보잘것없는 패션카였죠. 6기통 C43의 경우는 8,600만원은 줘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가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진짜 저렴하게 스포츠 세단을 살 수 있다는 미친 장점이 있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 감가도 어마무시하게 맞았기 때문에 더 개꿀이 된 차량이기도 하죠. 그럼 G70 현재 중고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 모델 차량은 2018년 4월 출고된 차량이고 현재까지 주행거리는 고작 43,000km네요. 신차값은 5,650만원인데 최상위 트림 슈프림에다가 고를 수 있는 옵션 2가지까지 싹 다 포함된 풀옵션 차량입니다. 대망의 가격은 현재 2,940만원이 감가된 2,710만원에 올라와 있는 매물입니다. 이 차는 출시 당시 시그니처 컬러라고도 할 수 있는 레피스 블루 컬러에 간지나는 붉은 브렘보 캘리퍼가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 같습니다. 레피스 블루 저게 G80에 들어가면 진짜 뭐 용달 블루라고 부르는 포터 블루가 되는데 G70에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장점만 있는 차는 없겠죠. 제네시스 G70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의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솔직히 이 차가 C63이나 M3라면 전혀 상관이 없었겠지만 국산차 G70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름값이죠. 내가 1억짜리 스포츠카를 산다면 기름을 줄줄 싸고 다니든 연료 탱크에 구멍이 뚫려있든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기름 게이지를 보면서 밥 잘 먹는 자식 보듯이 흐뭇하게 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차는 풀옵션이 5천 중반이고 말 그대로 서민들의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비는 거의 뭐 대악마 디아블로 수준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내 주행 시에 조금만 막히는 주행을 하게 되더라도 거의 뭐 리터당 3에서 5km가 나오게 되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7에서 8km를 찍기가 힘들 겁니다. 고속 항속 위주로 달린다면 12에서 13까지도 나온다는 분이 계시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본인의 질주 본능을 자제하지 못하고 안 그래도 잘 나가는 차에 정신을 잠시만 놓쳐도 쭉쭉 쳐밟고 있는 내 발가락과 마찬가지로 바닥을 치고 있는 연비를 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G70은 쿠페입니다. 쿠페. 사진으로 보면 뒷문이 있고 2열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 그냥 페이크에 불과해요. 이 차는 그냥 문 두 짝 쿠페고 보험료를 위해 뒷문을 페이크로 만들어 뒀다는 게 정설입니다. 가방 정도는 구겨 넣을 자리가 있지만 절대 저 작은 문으로 사람이 타지 않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G70의 고질병에는 브레이크 디스크 열 변형이 있습니다. 고성능을 끌어쓰게 되면 브레이크가 고열을 제어하지 못하고 디스크가 변형되는 건 스포츠카라면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G70의 경우는 고성능을 쓰지 않는 경우에도 위 증상이 흔하게 일어났었고 꽤 이슈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열 변형이 일어나면 브레이킹 시 차체가 떨리면서 멈추게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타게 되면은 로터가 깨지던가 하겠죠. 솔직히 순정 포피 브렘보 자체도 엄청 고사양은 아니라고 하는데 패드와 디스크 로터조차도 좋은 걸 안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마음 편하게 싸제 튜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고성능 차이기 때문에 브레이킹이 좀 중요한데 괜찮은 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양카 튜닝
튜닝도 아니고 오히려 성능 면에서 더욱 만족하실 겁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오늘 알아볼 차 중에 가장 고급 차이기도 하고 감가가 가장 큰 차량이기도 합니다. 제네시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만든 회심의 플래그십 G90입니다. 이 차를 종종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플래그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페리 이전 차는 바로 제네시스 EQ900이죠. 브랜드가 나오고 여러모로 기준도 없는 애매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에쿠스의 향수가 나는 EQ900이라고 네이밍을 했고 해외에는 이 차가 G90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어 판매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G90, G80 이름이 순차적으로 정착된 것이죠. 오늘 중요한 차는 바로 페이스리프트 G90입니다. 바로 중고 가격부터 세리고 가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2020년 2월 출고된 차량이고 95,000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8 6기통의 4륜구동입니다. 트림은 프리미엄 럭셔리인데 최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보다 하나 낮은 등급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옵션 없는 트림 가격만 9,200만원이었던 차량입니다. 여기에 추가 옵션이 850만원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딱 1억을 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풀옵션 차량이 바로 이 예시 매물입니다. 신차값 1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고 가격은 무려 5,650만원이 감가된 4,55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부터 고스트도어 클러징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모던 에르고 시트나 서라운드 뷰 등 그냥 이때 할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G90은 작정하고 쇼퍼 드리븐 차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압도적인 2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괜히 한국 회장님 사장님들이 다 이거 타고 다닌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국산차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2열의 편의성이나 공간만 따진다면 S클래스도 견주어 볼 만한 급이었죠. 하지만 세상에 장점만 있는 차는 없겠죠. 제네시스 G90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G90 프로젝트명 HI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G90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세대로 치면 2세대의 제네시스 DH와 플랫폼이 공유된 차량이고 그걸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외관을 완전 쌈뽕하게 바꾼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이 차를 2022년 초반까지 팔았는데 2020년에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제네시스 G80 RG3가 출시됐습니다. 이 두 차종의 가장 큰 차이는 실내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외관은 진짜 웅장하고 멋진 것 같은데 인테리어는 확실히 좀 LF 소나타 느낌이 좀 나죠. 물론 이 당시 현대차의 모든 역량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자동차는 무조건 풀체인지가 더 좋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디자인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구관은 그냥 구관이 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연식의 G80은 훨씬 더 세련된 실내 디자인에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서 굳이 이전 세대 G90을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정도 차급을 고르시는 분들은 또 예산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타이트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다음 세대 G90을 사거나 그냥 G80 사고 말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 차가 감가를 더 쳐맞는 것이겠지만요. 다음으로 G90의 자잘한 사용 단점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열에 있는 후속 모니터는 진짜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사용성도 별로지만 햇빛이 엄청나게 반사되기도 하고 그냥 없는 게 낫다는 평이 많습니다.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안전도를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차량을 보겠습니다. 솔직히 제네시스 하면 이 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독립할 때 현대차가 무슨 고급차냐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실상 이 차가 나오고 나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제네시스 G80 RG3입니다. 제가 2달 전에 G80 관련해서 컨텐츠를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가격대는 조금 더 빠진 것 같긴 한데 좋은 매물은 꽤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옵션 많고 키로수 좋고 사고 없는 매물이 진짜 많았는데 이제는 좀 둘러봐야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요. 물론 제가 만든 영상 때문은 아닐 테고 사람들이 이 가성비의 냄새를 맡고 많이들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G80 중고차 가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G80 3.5입니다. 2.5는 상품성은 좋을지언정 컨텐츠로 다루기엔 이 감가가 조금 별로기 때문에 3.5를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출고된 차량이고 현재까지 78,000km를 뛴 예시 모델입니다. G80 중고차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G80은 일반적인 차량들처럼 트림으로 등급을 나눈 게 아니라 하나의 트림에서 옵션들이 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마치 포르쉐나 페라리를 사는 것처럼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시 모델은 신차 값이 7,629만원이었던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옵션 값은 무려 1,415만원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중고차로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파퓰러 패키지는 3.5의 웬만한 차에는
안에는 다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하이테크에 서라운드 등 핵심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꼭 들어간 걸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입니다. 이게 1이랑 2가 있는데 1은 150만원에 천연 가죽이 들어가고 일부 인조 가죽 내장재가 포함이 됩니다. 2는 300만원 정도 하는데 프라임 나파 가죽의 고급 우드 트림에 실내 내장재도 최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중고차로 G80을 살 때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간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차값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막상 차를 운용할 땐 가장 체감이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디자인 셀렉션이 없는 G80은 제네시스가 아니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옵션 중에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 고스트도어 클로징이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 옵션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예시 모델은 제가 말씀드린 추천 옵션들이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정도면 파노라마 선루프 말고는 옵션에 있어서 아쉬울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이 얼마냐? 현재 3,639만원이 감가된 3,990만원에 올라와 있는 매물입니다. 딱 4천만원 정도죠. 하지만 세상에 장점만 있는 차는 없겠죠. 제네시스 G80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제네시스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배기량이 높은 제네시스 엔진들은 전부 연비가 안 좋습니다. 배기량이 높으면 당연히 연비가 안 좋긴 하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는 특히 독삼사에 대비해서 더 연비가 안 좋은 편입니다. 고급차와 고성능 엔진을 만들어 온 경험의 차이인지 스펙상으로는 제네시스가 독삼사에 비빌만 하지만 실제 운행했을 때 체감되는 성능이나 주행감이나 연비까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이는 특히 초기형들의 더욱 심한 완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G80 RG3는 휠 타이어의 미스매치로도 말이 많았던 차량입니다. 20인치의 깐진한 휠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지만 예상치 이상으로 승차감에 악영향을 주는 비싼 똥입니다. G80의 여유롭고 고급진 차체 세팅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절대 추가하지 말라고 말이 많았던 인치업 옵션이기도 합니다. 불규칙 노면이나 요철을 지날 때 충격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얇은 타이어로 승차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옵션 값이 70만원 수준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른 옵션이기도 하죠. 그리고 20인치는 타이어 값도 더 비싸기 때문에 중고로 사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이거 생긴 거 빼면 다 마이너스죠. 이 옵션이 더욱 문제인 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묶여 있다는 건데 차라리 옵션이 들어간 차를 구매한 후에 휠 타이어를 다운사이징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주요 차종 감가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즘 신차 가격을 보면 좀 헉소리가 나죠. 차들이 점점 커지고 기능도 좋아져서 그런지 4천만원, 5천만원이 너무 당연한 수준이 됐습니다. 여기에 비싼 배터리가 달려있는 전기차가 가세하니 그냥 자동차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된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가성비 좋은 작은 차나 소형차는 좀 안 사는 편이기도 하죠. 작은 차는 아예 고려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를 보는 눈이 높아져서 차값이 올라간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차량인 모닝이나 아반떼를 보면 10년 전보다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건 또 아니거든요. 물가 상승률과 추가된 옵션값 대비해서 오히려 더 싸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눈이 조금 올라간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이왕 사는 김에 조금 더 좋고 이왕 사는 김에 10년, 20년 미래 계획까지 잡으면서 차를 사게 됩니다. 근데 전 이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좋아하시니까 또 좋은 차를 싸게 살 수 없을까 하면서 이런 콘텐츠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고차를 사면서 할부를 많이 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신차를 살 때 할부는 뭐 프로모션도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가성비 중고차를 살 때는 저는 웬만해선 할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 하는 걸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할부를 할 바엔 그냥 한 단계 낮은 차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중고차 할부는 이자도 비쌀 뿐더러 대개 이런 분들은 가용자산에 최대를 넣고 나머지를 할부로 돌리기 때문에 중고차의 수리비나 정비비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중고차는 당연히 100만원, 200만원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2천짜리 차를 살 때 취등록세 플러스 보험료 플러스 정비비 200 정도, 즉 엔카에서 보는 차값 대비 몇백은 더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1,500이 있는데 나머지 할부 돌리고 그 안에서 취등록세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손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미래에 내가 쓸 돈까지 이 차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요.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할부하실 분이 많을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냥 꼰대라 가지고 꼰대 같은 말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